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선생님들은 차톡방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이 어떤 선생님인지 정의할 수 있는 닉네임을 생각해 주시고 마치 그 닉네임으로 들어오신 것처럼 강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교사 준모임 때 그 닉네임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그럼 강의를 시작해 보려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섬기는 대상, 바로 청소년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 청소년을 대하는 우리 교사의 역할은 무엇이며 어떻게 그들과 소통하면 좋을지에 대하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 따단. 청소년, 너희는 누구니? 네, 발달론적 관점에서 볼 때 청소년들은 성인들에 비해 순수하고 열정적이며 감성적이고 폭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납득이 된다고 하죠. 납득. 우리 아이들은 지적으로 동의가 되고 정서적으로 마음이 통하게 되면 지체 없이 결단하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들에 비해 한번 변하기 시작하면 그 변화와 반응의 폭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놀라운 가능성을 가진 청소년들에 대해 발달 이론과 일반적인 특징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발달 이론 첫 번째, 인지 발달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 청소년 아이들은 형식적 조작기라는 단계에 해당됩니다. 형식적 조작기가 뭐냐? 바로 논리적 사고와 추상적인 사고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세요. 모태신앙으로 자란 아이가 6살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아빠 최고라며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11살이 지나고 12살쯤이 되면 차츰 의심을 가지면서 우리 하나님 아빠가 진짜 최고인가? 의심하다가 고1 정도 되면 야, 이거 뭐야,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내 아빠 맞아? 하며 그 존재까지 의심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의심은 피아제의 인지 발달에 의하면 당연하다는 거예요. 청소년 시기에는 논리적인 사고가 계속 진행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믿음의 체계 안에 있는 신앙의 가르침에 대해서 의심과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의심을 교육학적으로 바라보면 의심은 진리를 찾기 위한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을 통해서 지금까지 믿어왔던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의심을 통해서 참된 진리를 더 확고하게 갖추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게다가 형식적 조작기 때 진행되는 이 추상적인 사고는 지금 여기에 있지 않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 아이들 시기에 묵상하고 하나님 천국을 상상하고 성경 내용을 그림 그리듯이 그리게 할수록 좋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의 특징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심리 발달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요, 에릭이 두 번 나와요. 이 에릭 에릭슨 씨의 이론인데요. 에릭슨은 전생애가 그림에서 보듯이 총 8개의 발달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그중 제4단계, 5단계, 지금 보이시는 화살표로 표시한 부분이 우리 청소년에 속하는데 먼저 4단계에서 중요한 발달 과업은 근면성이에요. 근면성은 열심히 무엇인가를 습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반대를 열등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지금 청소년 시기에 근면성을 길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등감으로 빠지게 돼요. 근데 이 근면성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느냐? 아이들의 노력이 인정받게 될 때, 그때 근면성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림 보세요. 어떤 그림 맞죠? 지금 아이들이 무한 경쟁 속에서 채찍질 당하며 달리기를 하고 있죠. 이렇듯 우리나라는 초등학생부터 여러 학원을 다니면서 바쁜 시간을 보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은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학교와 학원에서 또래들과 경쟁하죠. 그리고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공부하고 경쟁에서 승리하면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경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여기 그림에서 쓰러져 떨어져 나가는 아이들처럼 교사와 부모로부터 인정을 못 받게 되고 쓴소리를 듣고 벌을 받게 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열등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열등감이 깊어지면 이탈해서 비행 청소년이 되기도 해요.
따라서 이런 경쟁 사회 속에서 청소년들에게는 그들을 그들 자체로 인정해주고 진심으로 격려해주며 구체적인, 여기서 중요한 건 구체적인 칭찬을 통해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 아이들 시기에 근면성을 길러주는 거예요. 또한 더불어 하나님 안에 우리 각자는 고유하게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상생과 협동을 강조하는 내용을 학습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 필요를 충족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이에요. 또 제5단계에서의 중요한 발달 과업은 정체성인데요. 정체성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청소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이해하며 깨닫게 해주는 것이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프아이 유튜브를 하는 것도 아이들이 스스로 정체성을 잘 찾고 그에 맞게 진로를 잘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시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 먼저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아이들의 특성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자, 세 번째, 도덕성에 따른 발달 이론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도덕성 발달 수준은 6개 중 제3단계, 제4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제3단계, 대인간, 즉 사람 간의 조화는요, 보통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친구 관계가 형성될 때 시작되지만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청소년기가 시작됨에 따라서 계속 밟아나가야 하는 단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우리 아이들이 논리적 사고를 할 때 이때 왕성하게 한다고 했죠. 그래서 청소년기가 시작되면 의심과 비판적 사고가 발달하는데 의심과 비판적 사고를 친구에게까지 적용합니다. 그래서 친구 관계의 이중성이 나타나면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친구는 어떨까요? 평생 친구, 동료를 의식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내 적으로 인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따, 학교폭력 얼마나 문제가 많이 됩니까?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의심과 비판적 사고를 부모와 교사, 우리 어른들에게까지 적용하기 때문에 반항심이 생겨요. 그리고 어른 세대와의 갈등이 깊어지게 됩니다. 옆에 그림 보세요. 혹시 선생님들은 선생님들 어릴 때 어떠셨나요? 드라마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엄마와 자녀의 모습이죠. 따라서 이 시기에는 자신의 마음에만 맞는 친구, 어른들과만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스타일이 다르고 자신과 반대되는 성향의 친구, 어른들과도 어울릴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또 제4단계인 법과 질서 지향의 단계에서는 이제 청소년들은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사회라는 큰 공동체가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만의 룰이 필요하죠. 법이 필요하고 질서가 유지되어야 함을 깨닫고 이러한 깨달음 안에서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에 배워야 합니다. 이것을 잘 배운 친구들은요, 학교에서 성실히 공부하며 미래를 준비하지만 잘 확립되지 못한 친구들은 반대로 법과 질서를 어떨까요? 깨는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밑에 사진 보세요. 뭐예요? 소년원입니다. 얼마나 소년원에 가는 친구들이 많으면 유튜브에 아이의 소년원 생활 꿀팁, 소년원에 가기 전에 꼭 봐야 할 영상, 이런 것도 제작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이 시기에 이 4단계가 잘 확립이 안 되면 학교 안에서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일탈하게 되고 청소년 범죄로 진행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꼭 4단계를 잘 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발달 이론으로 보는 마지막, 우리에게 빠질 수 없는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신앙 발달 이론은 총 7단계가 있는데 그중 우리 아이들은 주로 제3단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 정체성과 공동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자기 정체성과 공동체. 아까 에릭슨의 이론에서도 보았듯이 이 단계에서는 자기 정체성에 대하여 끊임없이 고민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 청소년들은 신앙적인 측면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이러한 자기 정체성을 혼자가 아니라 집단에서 찾으려는 경향을 띈다고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신이 속한 신앙 공동체에 의존하면서 자신의 신앙이 형성되고 그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아나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마이웨이라고 하죠. 공동체와 떨어지려고 하는 아이들도 분명히 어때요? 있어요. 근데 또 신기한 게 그런 떨어지려고 하는 아이들이라도 혼자만의 세계에 빠지려는 그 경향 속에 또 집단 안에 속속되고 싶은, 그래야지만 안정감을 느끼는 경향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우리의 주제가 뭐죠? United Love,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자신이 소속된 신앙 공동체를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고 자신이 소속된 그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가꿀 수 있도록 도전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아이들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발달 이론으로 우리 아이들이 대체 누구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일반적인 특징, 즉 육체적이나 정서적 같은 특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육체적 특징에 대해서는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올게요. 엄마가 무슨 말만 하면 짜증나서 문이 부서져라 닫아버리고 자꾸 야동을, 친구의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며 엄청난 감정 기복을 느끼기도 하고 공부, 진로, 관계에 대한 고민으로 항상 우울해하며 혼자만의 세계로 빠져버리는 무시무시한 사춘기. 요즘은 아이들의 성장이 빨라져 중2병이 아닌 초사병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이런 질풍노도의 시기 때 우리의 뇌는 무엇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뇌는 태어날 땐 350g 정도로 매우 작지만 사춘기가 오는 10대가 되면 이미 성인과 같은 1300에서 1500g 정도로 커지게 됩니다. 뇌의 크기나 겉모양은 이미 성인인 셈이죠. 그럼 MRI를 통해 안을 살펴볼까요? 주름진 뇌의 바깥 부분과 안쪽 부분의 색이 다른데요. 바깥 부분을 회질, 안쪽의 하얀 부분을 백질이라고 합니다. 바깥 부분의 회질에는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두뇌의 주요 기능을 하죠. 그래서 새로운 경험과 배움이 급격히 늘어나는 10대 중반부터는 신경세포끼리의 연결이 무성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회질이 두꺼워집니다. 하지만 10대 후반부터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불필요한 신경세포들을 제거해버리기 시작하면서 회질은 다시 얇아지고 뇌는 비로소 성숙해지는 것이죠. 결국 발달이 덜 된 10대와 성숙해진 20대의 뇌 사진을 보면 회질의 두께가 크게 차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점은 우리의 뇌는 시각, 청각, 후각 등 본능적 감각을 처리하는 영역이 먼저 발달해 사춘기 때는 이미 발달이 끝난 상태가 되죠. 또한 즉각적이고 강렬한 감정을 주도하는 편도체의 발달 역시 사춘기 때 굉장히 빠르게 발달하는데요. 편도체는 우리에게 공포, 두려움 같은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나 자신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내 몸의 보디가드인 편도체는 매우 솔직하고 충동적이며 공격적이죠. 그리고 이 편도체를 진정시킬 수 있는 건 판사 역할을 하는 전두엽뿐입니다. 전두엽은 감정 조절과 논리적, 이성적 사고를 주관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전두엽은 10대 후반이 되어서야 발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 10대 시절은 이성적인 전두엽의 발달은 느리고 우울감, 분노, 짜증을 유발하는 편도체의 발달은 매우 빠른 언밸런스한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춘기의 청소년이 쉽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우울해하며 격한 행동을 보이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춘기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기에 만들어지는 자아는 평생 가게 되죠.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자, 영상에서 보셨듯이 아이들의 뇌 발달에 따라 우리가 사춘기라서 생각하는 아이들의 특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보면 우리 중학생들은 소란스럽다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지금 중1만 봐도 활발함의 정도가 고3이랑 딱 다릅니다. 이 시기에는 뜨거운 정력 때문에 침착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자꾸만 움직이려고 한대요. 근데 청소년기 중반기에 이르면 자주 피로와 무력감을 느끼는 것으로 바뀌게 되고 후반기, 고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침착성을 지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등부와 고등부가 옆에 그림처럼 정신없음과 정신차림으로 나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이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또 정신적으로는 여러분 호기심 천국이라고 아십니까? 이 프로를 생방으로 보셨다면 이제 나이대가 나오죠. 아마 우리 20대 선생님들은 짤로만 봤을 수도 있고 아예 지금 그게 뭐야 하면서 처음 봤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청소년기 초반에는 이 정신적으로 상상력이 대단히 풍부해집니다.
그들의 호기심에 당황할 정도로. 근데 그렇게 보면 매우 개방적인 것 같지만 또 정작 진짜 속마음은 잘 이야기 안 하죠. 그래서 이때는 마음껏 질문하고 마음껏 속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또 이 시기에는 명탐정 코난, 이것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청소년기 중반기에는 추리력이 발달해요. 그래서 초반에 제가 토요일마다 카톡방에 문제 내면서 아이들이랑 친해지기를 했잖아요. 그때 추리 문제에 고학년들이 잘 반응을 하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아이들의 발달인 것 같습니다. 또 아이들의 정서적 특징으로는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자처럼 들어와서 새끼양처럼 나가는 아이들. 좀 그려지시나요? 중학생 정도의 연령대에는 새로운 것에 흥분과 충동으로 반응한다는 겁니다. 어흥 하면서 호기롭게. 그래서 운동을 즐기며 떼지어 몰려다니고 재치 있는 이야기들을 좋아해요. 또 쉽게 화내고 상처받기도 쉬워서 감정의 변화폭이 매우 크죠. 그래서 이들의 감정 폭발을 그들의 인품으로는 파악해서는 안 되고 그게 그 친구의 인격 전체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냥 그 연령대의 특징으로 이해하셔야 해요. 또 고등학교 1, 2학년 시절이 되면 괜히 우리가 센치해진다고 하죠. 우울해하는 때가 많아진대요. 또 이 시기에 타인과 비교하는 것이 심해진대요. 타인을 경쟁과 질투의 대상으로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랬다가 고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어때요? 감정적으로 이제 안정성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또 사회적 특징으로 청소년기 때는 타인의 시선에 굉장히 민감해요. 중학생 때는 어때요? 인기, 인싸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 많고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좋아해요. 근데 이게 고등학생 때가 되면 조금씩 어때요? 줄어들고 친구 관계도 조금 더 무리보다는 집중해서 친구를 만나는 단계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영적 특징으로는요, 초반기에는 회개할 마음의 준비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중반기에는 약간 회의적 경향을 보이고 후반에 가서는 교회를 떠나는 형상까지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 일반화할 수는 없고 그냥 지금처럼 대체로 그랬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만나고 있는, 섬기고 있는 아이들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떤가요? 조금 더 우리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그 이해한 것에 맞게 우리 교사들, 우리가 아이들에게 해줘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번째, 따단, 교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 첫 번째는요, 들어와, 오픈 마인드입니다. 아까 청소년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이 의심하는 것은 어떻다고 했죠?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의심과 비판적인 사고가 없으면 진리와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사는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또 그들 자신이 믿지 못하면 불신감이 생기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의심, 불신, 그런 불심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이야기해 줄 때까지 인내하고 사랑해주고 관용을 베푸는 것이 필요해요. 질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학생 스스로 답을 찾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미 교사가 답을 알 경우는 어때요? 막 이야기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한 발자국만 그때는 뒤로 물러나서 질문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먼저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사들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요, 너 자체로 이응지읒, 인정해주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그들을 인정해주고 진심으로 격려해주며 특별히 구체적으로 칭찬해주는 것을 통해 자신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 우리 각자는 고유하게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태어난 개성 있는 각각의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주고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작년에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차트 1위를 했죠. 거기 가사를 보면 어때요? 내 안의 불꽃으로 다이너마이트처럼 불빛을 밝힌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아이들 스스로가 얼마나 빛나는 사람인지 말해주어서 옆에 그림처럼 아이들 스스로가 반짝반짝 빛나는 별로 자신을 생각할 수 있도록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팔로미입니다. Let's go. 네가 꿈꾸던 세상으로 자 follow. 데려다 줄게 어서 날 따라. 잠자코 내 두 손 잡고 그래 난 좀 달라 원래 좀 빨라. 세상을 흔들어 follow me. Follow me. 네, 팔로미에 대한 좋은 노래 없을까 하고 찾았는데 2014년도에 유플러스에서 이런 광고를 했더라고요. 중독적이라서 사용해봤습니다. 많은 변화들이 우리 청소년기에 일어나죠. 우리 아이들이 참 많이 혼란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대부분 자아 개념을 형성하는데 외부로부터 도움을 구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고민 상담을 위한 교사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교사들은 청소년들이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라고 질문할 때 그들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특히 그 중에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주권 사상, 하나님을 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면서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잘 잡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데 어떻게 도와주느냐? 바로 팔로미 행동으로. 10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낫다고 우리 교사가 실제로 어떻게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따르는가를 모범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은 만날 수 없어도 온라인상으로도 크리스천다운 행동이 우리 마음에 배어 있으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자신 있게 팔로미 할 수 있도록 각자의 상황에서 부단히 애쓰며 신앙을 지켜나갑시다.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해줘야 할 교사의 역할입니다. There comes a time when we heed a certain call, when the world 자, 네 번째. 넌 푸른틴이야. 우린 한 가족. there are people dying. We Are the World라는 곡인데요. 특별히 이 영상은 45명의 미국의 팝스타가 아프리카 난민 기금 마련을 위해서 10시간 동안 녹음한 영상입니다. 가사를 보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는데 이 점을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심어주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청소년 때는 종종 이 자아 정체성을 자신이 소속한 단체 모임에서 발견합니다. 전체로서의 모임은 커다란 하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더더욱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영적 가족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성적인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소수 정예, 친밀한 관계를 위해 소그룹이 필요하고 외향적, 이렇게 막 뛰어다니는 친구들, 그 친구들을 위해서는 활발한 공동체 활동이 필요하죠. 이 안에서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스타일과 다르거나 자신과 반대되는 성향의 친구, 어른들과도 어울리고 좋아하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우리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 규율과 질서가 유지되어야 함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작업 또한 우리 교사가 몸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 교사부터 우리 푸른팀이 한 가족이고 소중하고 모이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도록 더 끈끈하게 우리 공동체를 사랑합시다. 그리고 이 하나됨의 소중함을 아이들에게 알려줍시다. 마지막, 우리 교사의 역할로 너가 가다가 뒤돌 때에도 내가 그 자리에 있을게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배웅해 줄 때, 집으로 가다가 다시 그 사람이 딱 뒤로 빽했는데 그렇게 뒤돌았을 때 아직 가지 않고 내가 갈 때까지 이렇게 인사하며 바라봐 줄 때, 아, 이 사람이 참 나를 진심으로 여겨주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룬 4가지의 역할을 할 때에
꼭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역할, 묵묵히 그들을 기다려주고 같은 자리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청소년의 시기는 아동기에 우리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나만의 신앙을 찾는 시기입니다. 아동기에는 부모님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었지만 청소년기에는 논리적 사고로 부모님의 믿음과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구별하죠. 그래서 이 시기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자신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 나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청소년기에 갖춰야 할 신앙 단계들입니다. 근데 이 신앙적 경험은 우리 교사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들마다 발달이 학년별로도 다르지만 개인별로도 달라요. 성향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죠.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고 변화되는 시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때는 우리 교사가 생각하는 시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인정하며 각기의 청소년들을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교사가 서둘러서 재촉하거나 포기하거나 한계를 긋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난 교사로서 너무 부족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그 일하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묵묵하게. 그럼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진심으로 사랑하며 청소년 곁에 있어줄 때 그 진심은 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청소년 너희들은 누구냐? 교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소년과 교사, 서로는 어떻게 소통해야 할까요?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같이 실천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너와 나의 연결고리. 네, 일상 안보로 있는 연결고리입니다. 선생님들, 맨 처음에 닉네임 생각해보라고 했을 때 무엇이라고 스스로를 정의하셨나요? 우리는 학생들에게 어떤 교사일까요? 주의를 위해 공지하는 선생님? 출석 체크하는 선생님? 찬양하고 행정에 집중하는 선생님? 그러기보다는 더 나아가서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선생님으로 남아야 하지 않을까요? 고민이 생길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언제든지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사이가 되려면 옆에 그림 봐주세요. 이게 치킨 광고인데 너와 나는 치킨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학생들과 무엇으로 연결되어야 할까요? 일상 안부, 밥 묻나? 이거부터 시작해서 생일과 그들의 소소한 일상으로 연결되어 보는 겁니다. 그 일상 안부가 진짜로 궁금해지려면 어떻게 되죠? 평소 우리의 기도 제목에 아이들이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위해 언제 기도하십니까? 일주일 중 몇 번을 하시나요? 그리고 기도할 때 전체적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한 명 한 명 아이들을 떠올리며 기도해 보는 겁니다. 목장 선생님 외에도 선생님들은 내가 맡은 아이들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임원, 행정, 찬양쌤들의 그 중보기도가 더더욱 필요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 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년별 단톡방에 우리 쌤들이 고루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예요. 아이들을 위해 우리 모든 교사가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안부가 궁금해지죠. 근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일상 안부를 물으려면 먼저 교사 안에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일상 안부도 그저 교사로서의 의무감이 아닌 자발적 사랑의 마음으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통은 일상 안부로부터 시작해야 해요. 근데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연락을 해도 반응이 없는 아이들. 그러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매번 일상 안부를 묻는 것에 지치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근데 끊임없이 연결하려는 작업은 배신하지 않더라고요. 제 경험담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아이들과 연결되려는 작업으로 그 아이가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린 통로인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믿으면서 계속 아이들 일상에 함께하려 노력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어떻게 소통하느냐?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면 이미 소통을 잘 시작한 겁니다. 그 마음을 쭉 유지하면서 일상 안부로
아이들과 소통을 이어가 봅시다. 두 번째, 유행에 민감하고 대세를 파악해라. 여러분, 세대 차이를 아이들이 딱 느끼는 순간 다가가기를 살짝 주춤할지 모릅니다. 아이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아이들의 트렌드를 이해해보고 아이들이 주로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요즘 소비 패턴이나 경제 쪽에서 세대를 구분하면서 MZ 세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 아십니까? 198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에 출생한 밀레니얼 그 세대와 1990년대부터 그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Z세대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고등학생까지가 우리 Z세대에 포함되고 중학생들은 Z세대보다 더 이후의 세대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온라인상에 있고 그 언어를 만드는 것이 이 MZ세대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신조어를 지금 제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 11가지의 신조어 중에 아는 단어들이 몇 가지 정도 있나요? 저도 보면서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쓰는 용어도 알 겸 한 몇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첫 번째 문제. 군싸게 뜻풀이로 옳은 것은 1번 군고구마 바싹, 2번 군침이 싹 도노, 3번 군더더기 없이 싹 치웠노, 4번 군대 칼각으로 싹 정리했네. 정답은 네, 뭘까요? 2번입니다. 야, 군침이 싹 도노. 군침이 돌 만큼 맛있거나 좋아 보이는 것을 수식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문제. 억텐의 반대말은 1번 텐텐, 2번 찐텐, 3번 렬텐, 4번 막텐. 정답은요? 뭘까요? 찐. 네, 찐텐입니다. 어렵죠? 억텐이 그럼 뭘까요? 억지 텐션이래요. 억지로 막 텐션하는 거. 그래서 찐텐은 진짜 텐션이 되니까 반대가 찐텐이 되는 겁니다. 살짝 야, 별걸 다 줄인다 싶지만 이게 2021 신조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주불의 뜻풀이로 옳은 것은 1번 주식으로 불로소득. 지금 요즘 주식이 굉장히 흥하고 있죠. 2번 주술 불일치, 3번 주어 불명화, 4번 주소 불러. 정답은? 주소 불러. 세상에, 정답을 보고 놀랐어요. 재밌죠? 이외에도 여러 신조어 뜻풀이를 공개하겠습니다. 보실 분들은 잠시 중지하시고 읽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사 소그룹 할 때 문제 내서 맞추시는 분들에게 제가 선물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청소년과 교사 소통하는 방법은 온라인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며 온라인을 적극 활용하는 겁니다. 이미 전체 강의에서 온라인 모임의 필요성과 효과는 충분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온라인 교육은 없어지지 않고 더 활발해진다고 해요. 최근에 학교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것을 보았는데 다시 일상 대면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온라인 교육은 계속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저도 사실 이 강의를 준비하기 전만 해도 대면이 되어야 뭔가 교육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부서에서 제자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주 제자훈련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가르치는 선생님의 열정이 있고 듣는 학생들의 참여가 높으면 온라인에서도 얼마든지 교제가 잘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대면이 오기만을 기다리기보다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 소모임을 시작해보는 겁니다. 물론 모든 학생들이 처음부터 잘 따라오기는 힘들 거예요. 참여도도 떨어질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이제는 좀 더 많이 온라인상에서 아이들을 만나봅시다. 지금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우리 지금 만나를 하고 있지만 6월부터는 분반 모임의 형태로 소모임을 시작해보는 것을 우리 같이 하면 어떨까 해요. 근데 온라인상은 제약이 좀 많으니까 우리가 공동교육을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반을 위해서 교사 몇몇이 협력해서 지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온라인 분반을 정기적으로 하려면 예배부터 아이들이 정해진 시간에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교사 소모임 때도 이후에 나누겠지만 아이들이 이제는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캠페인을 하여서
하반기부터는 반별 모임을 좀 더 많이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 시기에는 많은 경험과 공동체 연결고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학년별뿐만 아니라 취미나 분야별 모임도 동아리식으로 개설해서 우리 아이들이 두루두루 친해지면 좋겠다고 싶고, 또 우리 행정, 찬양쌤들과도 더 다 같이 우리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분야를 만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 상황인 지금을 인정하고 더 받아들여 보는 것. 그런 우리의 인식 전환이 아이들과 소통을 더 활발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강의를 잘 들어보셨나요? 어때요? 우리 청소년과 교사 소통 가능합니까? 그들의 언어로 사파서블 당근 가능합니다. 아이들과 인격적 교제를 깊이 나눌 그때까지 우리 화이팅 하도록 합시다. 우리 선생님들 정말 진심으로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